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 LBL 사업으로 진행한 쌀가루와 콩가루를 활용한 만두피의 제조와 특성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해피라이스팀과 러브미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식품영양학과 김지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밀가루 제품의 영양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밀이 아닌 다른 식물성 소스로부터 분리한 단백질들을 밀가루 제품의 제조에 첨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이 셀리악병을 초래하고 알러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 글루텐 단백질을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해 알러지가 없고 식물성 단백질 중 비교적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균형 잡힌 아미노산 조성을 갖는 쌀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쌀 단백질을 중심으로 만두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콩 단백질을 만두피에 활용한 제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 단백질은 쌀 단백질만큼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하며 접근성이 매우 좋은 단백질입니다. 또한 두 단백질 모두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품질 특성을 비교하기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 주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콩 단백질은 영양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에 유익한 여러 생리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밀가루를 부분적으로 콩 단백질로 대체한 제품에 대한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쌀 단백질과 콩 단백질을 첨가할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던 중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 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냉동만두 역시 편의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연간 만두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쌀가루와 콩가루의 대체 수준을 달리한 만두피를 제조하여 조직감 특성을 평가하고 만두피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하여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한 군만두용 만두피 제조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만두피의 배합은 테이블 1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배합 비율은 사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쌀가루는 10%, 20%, 30%, 40%, 콩가루는 5%, 10%를 첨가한 만두피를 제조하였고, 쌀가루와 콩가루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을 만들어 결과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만두피의 제조 시에는 쌀가루, 콩가루, 강력분과 중력분, 소금, 옥수수 전분과 대두유, 유화제, 솔비톨이 섞인 혼합액을 앞서 보여드린 테이블 1의 배합 비율로 제조하였습니다. 쌀가루의 경우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호평밀을 전남대학교 탄수화물 소재 연구실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콩가루는 한국 상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만두피 반죽의 가공성을 높여주는 혼합액은 한 만두피 제조업체의 제품을 타 실험실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만두피의 품질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글루텐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죽을 물로 씻어내고 물기를 제거한 후 글루텐의 무게를 측정하였습니다. 조직감 특성 분석은 반죽 두께 2mm, 직경 3cm의 원형 시료를 레오미터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경도,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깨짐성, 부착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현미경 분석은 만두피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컨포셜 마이크로스코피로 촬영하였고 단백질에 부착되는 형광염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능평가를 위해서 시판용 만두속과 제조한 만두피를 이용해 만두를 제작했고 180도의 예열한 에어프라이기에 15분간 조리 후 외관, 향미, 질감, 기호도를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루텐 형성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사전 실험을 통해 콩가루를 첨가한 만두피는 배합 비율이 10%인 시료까지 글루텐 형성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정상적인 글루텐 형성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쌀가루를 첨가한 만두피는 배합 비율이 40%인 시료까지 글루텐 형성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글루텐 형성이 어렵다는 자료를 얻어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쌀가루와 콩가루의 배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글루텐 형성이 어려워지고 형성된 글루텐 양이 매우 적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리 전 후 결과 사진입니다.
조리 전 만두피의 경우 쌀가루의 배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흰색을 띠며 불투명도가 낮아졌고 콩가루의 배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란색을 띠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조리 후 만두피의 경우 쌀가루의 배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조군에 비해 만두 속을 넣은 부분의 만두피가 흰색에 가깝게 조리되었습니다. 반면 콩가루 만두피는 배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조군에 비해 만두피가 진한 색으로 조리되었습니다. 조리 전 만두피의 조직감 특성 분석 결과입니다. 경도는 쌀가루 배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콩가루 배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탄력성과 응집성은 쌀가루와 콩가루의 배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씹힘성과 깨짐성은 쌀가루 배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콩가루 만두피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부착성은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지만 대조군과 첨가군 사이에는 첨가군의 부착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현미경 분석입니다. 현미경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만두피 절편을 부착하고 단백질을 형광염료 용액으로 처리해 30도에서 15분간 반응시켰습니다. 그 후 커버 글라스를 씌워 컴포셜 마이크로스코피로 촬영하였습니다. 현미경 분석 결과입니다. 윗줄에는 쌀가루를 첨가한 만두피, 아랫줄에는 콩가루를 첨가한 만두피의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쌀가루 첨가의 경우 배합 비율 30%까지는 글루텐 망상 구조가 형성이 가능하고 40%에서는 망상 구조가 끊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콩가루 첨가의 경우 배합 비율 10%까지는 글루텐 망상 구조가 조밀해지는 것으로 관찰되어 그 이상 첨가하였을 때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능 검사 결과입니다. 콩가루의 첨가량은 대조군의 2배 이상의 값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색깔의 진하기는 쌀가루 배합 비율 40%, 콩가루 배합 비율 5%, 1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의외의 전체적인 기호도와 텍스처 특성은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인 관능 검사 결과는 일부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관능 검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다수를 대상으로 관능 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관능 검사 결과를 함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표면의 매끄러움 측면에서 콩가루의 결과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질감 중 바삭한 정도에서도 콩가루의 결과값이 높게 나타났고 콩가루 10% 첨가군의 경우 대조군의 2배에 가까운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바삭함이 중요한 군만두용 만두피를 제조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맛과 전체적인 기호도는 쌀가루 10%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취 및 첨가물 향이 소비자의 기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콩가루 첨가 시 이취 및 첨가물 향 문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를 통해 쌀가루 첨가의 경우는 40% 첨가 시에도 글루텐이 형성되고 콩가루 첨가의 경우에는 10% 첨가까지 글루텐 형성이 가능하나 그 이상 첨가 시에는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감 특성 분석 결과 경도는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만두피의 경도가 증가한 반면 콩가루 첨가는 대조군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탄력성과 응집성은 쌀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 반면 콩가루를 10% 첨가한 경우 탄력성과 응집성이 가장 컸습니다. 씹힘성과 깨짐성은 쌀가루 배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콩가루 만두피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관능적 품질 특성은 콩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만두의 경우 다른 만두 시료에 비해 색이 어둡고 콩가루 냄새가 강했던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기호도나 다른 텍스처 특성은 쌀가루와 콩가루 첨가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고 대조군 만두와 유사한 관능 특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라 쌀가루 만두피는 배합 비율 20%, 콩가루 만두피는 배합 비율 10%까지 품질을 유지하며 영양학적, 관능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